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4월 5일 금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4월의 첫 폼을 여는 금요 부산 제주 경마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이 부산 경마가 1개 경주가 줄어든 10개 경주로 시행이 되고요. 반면에 제주 경마는 1개 경주 늘어난 5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4월의 첫째 주 금요 경마, 이번 일요일 날 캐럿컵마일 대상 경주 시행으로 서울에서 몇몇 기수들이 부산에 원정 내려와 있는 형국입니다. 자, 지난 월말 경마에서도 역시 이 부산 제주 경마 공이 대다수 경주에서 이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흐름은 이 월초 편성에서도 이어지리라 봅니다. 매 경주 인기마보다는 또한 저희가 해설해드리는 적재적소의 복병 전략들까지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차분하게 내 손에서 최적의 힘안배 전개가 가능하겠고, 역시 막판 한 발 몰았을 수가 있는데 선두권이 그리 강하지 않은 구도 속에 이번 국민스타의 한 박자 빠른 스퍼트는 충분히 기대가 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마인 9번 라운타운이 스피드보다는 추임력, 뒷심에 강점이 있는 말로 판단이 되는 만큼 1300m를 데뷔전으로 택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가능성 충분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저 역시도 외곽 12번마 타이틀 코드가 거세하고 나서 마필 상태는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자체의 모습은 가장 기대치가 좋아 보입니다. 3번 로즈블릿입니다. 직전에 훈련 상태가 워낙 눈에 띄어서 방송에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홈게이트의 정상 출발 앞선 전개라면 굉장히 높은 경쟁력 보여줄 말로 판단이 됩니다. 8번마 그랜드 질출한 마필 자체가 직전 1300m 이전 1600도 선두권을 장악해 나가면서 스피드를 보였던 전력이기 때문에 7번 해피게이트 같은 경우는 직전 보여준 모습 자체가 충분히 이번 경주를 기대케 하는 말인데 외곽으로 전개가 꼬였음에도 추임력을 보여줬습니다. 4번 맨 오브 더 매치도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선행 나서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춘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이번 아이는 저 역시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보여줄 거는 더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직전은 1600m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3번 내가대세라는 말도 최근 꾸준히 컨디션 회복세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직전 경주보다 더 좋은 경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대는 모습 없이 마필 상태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두권 가담도 좋은 10번 메이플 크래치 강조드리겠고요. 11번 체리빈키씨 같은 경우는 훈련과 재검의 상태에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11번 체리빈키씨의 기본 잠재력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흐름을 끌어줄 수 있는 강한 전력도 피한 이번의 구도에선 최적 선임이 다시 한번 보장받는 훈련 상태 좋은 4번만 예스파워, 여기서도 강조드리겠습니다. 테니바이트의 조건 자체는 직전 회복세가 너무 좋았던 모습이라서 이 마필이 언제 거의 60마신차 실격을 받았었나요? 10번 응립여수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이후에 분명히 훈련 상태 달라졌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군다나 앞선 경합까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입 복병으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공백 이후에 컨디션 올라오고 있고 선입 후의 뒷심도 자유자재로 선행선이 구사할 수 있는 말인 만큼 12번 게임 체인저 적인 기수 안장에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3세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출중한 기본 기량 보인 검증된 신예 마필도 있고요. 이번에 데뷔전 치로는 기본기 우수한 이 신마에게도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자, 검증받은 마필 이번에 연투 기대치가 있을지, 또한 신마 중에서는 어떤 마필이 진카 마필일지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4월의 첫
스타트 금요경매 제1경주는 백동일이 준비를 했습니다. 1000m 단거리 12마리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데뷔전에서 좋은 성적을 냈었던 그 마필을 필두로 풀어나가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 중심으로 말씀드릴 마필 단연 9번마 스마트 모드가 되겠죠. 작년에 이제 주행심사를 통과하고 연습주행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호흡기 자체가 좀 좋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후두 성형수를 시행을 했고 그 중간 사이에서 데뷔가 좀 늦어졌었던 마필이었었죠. 데뷔전 3월달의 경주 라피도맨이 공백전에서 굉장히 빠른 페이스를 끌었던 레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2선까지 경주력을 지켜냈습니다. 무엇보다 경주 내용이 상당히 탁월했었죠. 발주 시 상대 마필과 심하게 충돌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로까지 막히면서 전개가 안 좋았었는데 선입 중위권까지 가담을 했고 코너 나와서 직선 구간에서는 2선까지 직선 구간에서 그 초반에 피해를 감안을 하면 데뷔전 정말 많이 띄워준 겁니다. 정상적인 발주를 받아준다면 더 띄워줄, 더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하고 훈련 성과도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라서 잠재력 보여주고 있는 9번 스마트 모드는 여기서도 단연 입상의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경주의 핵심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차권의 도전권 안쪽 2번마 카헤 길리 그리고 중간권 8번마 로열 솔저 4번마 미노비아라는 마필이 눈에 띄는데요. 2번마 카이길리라는 신의 전력은 전체적인 스피드가 여유가 좋았어요. 9번마 스마트 모드가 바깥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무리한 선행보다는 앞선에 가는 마필이 하나 있다면 그 마필을 보내놓고 따라가려고 할 텐데 2번마 카이길리라는 마필은 내측에서 좀 몰아서 선두권을 나서긴 했지만 전체적인 중속감이라든가 직선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소폭적인 간헐적인 추진 속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왔던 전력이죠. 훈련 성과도 좋았지만 당시 주행심사를 치른 마필이 대지 챔프입니다.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 그 마필과 함께 뛰었던 그 기본 능력이 있던 마필과도 크게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잠재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까지 좋은 이번 카헤 길리는 여기서 바로 통할 수 있는 신의 전력 강조드리겠고요. 8번만 로열 솔저라는 마필도 카헤 길리와 함께 주행심사를 치렀어요. 순위 자체는 밀렸지만 이 마필 자체는 초반에 발주가 약간 늦었던 그 이후에 중속으로만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통과하려는 데만 의의를 뒀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역시 이 마필 역시 또 상위 등급과의 병합이나 훈련 성과도 여유가 좋았기 때문에 기본기를 가진 8번 로열 솔저의 잠재력 요건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4번마 미노비아라는 신의 전력도 주폭 자체는 남달라 보입니다. 역시 디바이드 윈드라든가 천년의 약속, 오룡 기본적인 전력을 갖춘 재건 마필들과 함께 뛰었던 마필인데 초반에 추진 시의 마필 자체는 흐름과 모래에 밀려서 후미권을 쳐졌지만 직선 구간에서 이제 그 모래를 피한 자리에서의 추진 시 탄력 자체는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길 만큼 올려붙이는 걸음이 여유가 좋았기 때문에 이 마필 분명히 당일 전개 조건에서 조금만 틈이 나온다면 역습할 수 있는 전력으로 이 마필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데뷔전 오랜 시간 당금질을 했었고 좋은 모습으로 활약한 9번마 스마트 모드를 필두로 후순위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심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9번 스마트 모드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호흡기 질환으로 데뷔는 늦어진 만큼 하지만 그만큼 완성도 높아진 모습 출발 정상적으로 못했음에도 좋은 모습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 정상 출발이라면 초반 스피드도 매우 빠른 말로 예측됩니다.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번 카에길리의 신마지만 선에 나서서 버틸 가능성이 있는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구투랜드라는 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어차피 앞선에서 눈에 띄는 말이 사실 신마인 2번 카이길리가 손에 꼽힐 정도로 지금 별로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11번 그랜드 영웅의 데뷔전에서 보여준 직선에서의 추임력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무엇보다도 5번 초동러시는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에서 추임력이 좀 좋은 말로 판단이 되는데 병력 없이 한 달 휴양을 다녀왔는데 휴양 다녀와서 굉장히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오히려 주기는 좀 길어졌지만 상태는 더 올라온 모습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말도 직선에서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동일 위원이 언급해 주신 그 후창말들 그만큼 5번 초동로 씨도 직선에서 추임력 발휘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추위권의 습성을 가졌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전력은 이제 4번 맛 미노비아라든가 5번 초동러시가 될 것 같고, 또 외곽이 말씀해 주신 11번 그랜드 영웅이 거리를 줄여놨기 때문에 어떻게 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11번 그랜드 영웅은 당일 상태 조건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나쁘진 않았다고, 저도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쁘진 않았다고 평가를 내려보고 싶어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5번 초동러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끝걸음은 남기는 했지만 초반 몰았을 때부터도 흐름에 가담하지 못하고 처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3전 동안 그 모습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었고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동의해보고 싶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의 변화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맛비는 분명하고 후순위에서 올려붙일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봤을 때 초동러시는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직전 데뷔전 경주부터 충분한 검증을 받은 9번 스마트 모드가 이번에도 많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원래 작년 2세마 때 데뷔를 했어야 되는데 호흡기 질환으로 후두 성형수를 받고 어찌 보면 그 3세에 늦게 데뷔한 말이죠. 갈 길이 바쁩니다. 9번 스마트 모드 직전 초반 전개 꼬이고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일 만큼 근성이 막강한 말입니다. 9번 스마트 모드 재차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리고요. 신마 중에서 4번 미노비아가 출발 후 스피드는 부족한 면모를 보였습니다만 직선에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였단 말입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이제 신마 한 3도 정도가 있는데 이 4번 미노비아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카헤 길리는 주행심사태 코스 2점 강공 선행 작전으로 레이스로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했는데 막판 채찍으로 올려붙인 걸음이인지라 이번 데뷔전 실점 기대치 약간 편하게 선행을 받고 압박을 받지 않는 조건이라면 이번 카이겔리 전개 2점을 살려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드네요. 네, 스타트 1경주는요. 그래도 검증받은 전력이죠. 전개도 앞선에서 유리한 가운데 9번 스타트 모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 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전개, 양상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출전을 합니다. 직전 대비 이 거리의 변화, 경주권의 변화 등등 다수의 변수가 작용을 할 텐데요. 일단 코스 2점에 2번 골든 샤프가 무리 없이 선행을 나서서 레이스를 주도할 예측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10번 태포 질주가 작년 데뷔전에서는 출발 후 외측 사행으로 초반 전기가 완전히 처졌고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이후 두 차례 경주는 그래도 주행이 안정화된 면모를 보였고요. 여전히 순간 스피드가 부족한 면모 속에 직전에도 다소 중위권 외곽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당시에는 앞선이 상당히 빠르고 강한 전력의 마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막판에 최선 추격을 했습니다만 최단 거리에서는 3착의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직선에서 늦은 스파트였습니다만 10번 대우질주는 직전 당시 아주 탄력 좋은 걸음을 여력을 남겼고요. 11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만 컨디션 하저없는 가운데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 앞선이 약한 구도 속에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당연히 써줄 10번 대호질주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좌측에 2번 골든샤프입니다. 1300m를 뛰어봤던 전력이 있죠. 당시에는 입상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최단 거리 레이스에서는 지난 1월 18일 날 선행 1순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2월달 경주는 출발 후 질러 막혀 앞선을 장악하지 못했고 직전에는 골든샤프가 긴 구간 경합을 펼치며 막판에 무뎌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게이트도 안쪽이고 맞상대 선행마가 외곽 11번 링플라이 정도로 보이지만 코스 2점에 월등한 순간 스피드를 가진 2번 골든샤프가 무리 없이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요. 1순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자, 2번 골든샤프 도전 1순위, 도전마 1순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6번 대흥시대가 역시 최근에 연달아 1300m 거리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는 앞선이 약한 구도이고 직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와 초반 전개에서 그래도 완전히 처지진 않을 것이고 좀 더 수월하게 힘 한 배 전개가 가능한 만큼 최근에 강한 상대 틈바구니 벗어나 그래도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입니다. 6번 대흥시대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외곽 12번 퀸 오브 하트가 지난 2월 22일 경주 1300m 거리
은근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4차겠던 말인데 직전 경주는 최단거리 레이스, 앞말 경주, 빠른 흐름 경주였고요. 당시 이제 출발 때는 요동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초반, 중반 전개에서 원하는 위치 선정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너부터 이 모래 맞고 전개가 처진 아쉬움이 있었죠. 최단거리 졸전이었는데 12번 퀸오브하트는 상대적으로 게이트 외곽이 좋아 보입니다.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 레이스가 가능하겠고 앞선이 약한 편성 구도 속에 게이트 최외곽이지만 12번 퀸오브하트는 수월하게 2선 가담해서 제법 선이 끈끈한 전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12번 퀸오브하트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결국 부산 이경주는요. 앞선이 약한 구도 속에 늘어난 거리 당연히 한 발 더 써줄 말이에요. 10번 대호질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예측이 됩니다. 저 역시 또 보는 시각 자체는 상당히 좀 비슷한 이제 중심마에 대한 생각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골든샤프가 이제 어찌됐던 압박이 없는 운영이 좀 가능해졌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직전의 경주도 이제 강하게 몰아서 내측에서 선두권을 나섰지만 우승을 거둔 용현과 직선 초입까지도 계속 압박을 받는 운영에서 많이 버텨냈던 걸음이기 때문에 거리가 늘었지라도 레이스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골든샤프를 높게 평가했고요. 말씀해 주셨던 10번 대호질주 같은 경우는 직전 코너에서 상당히 좀 방해 여파가 또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중위 외곽에서 자리를 계속 그 부분 때문에 코너링하면서 상대 마필들에 의해서 자리를 잡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이 처졌던 이유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 되겠죠. 뭐 대형 시대도 설명 잘해 주셨고요. 3대에 대한 생각은 같은데 어찌됐든 선두권에서는 저는 이번 골든샤프와 함께 이마필도 같이 있게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외곽 11번은 링잉 플라이란 마필인데요. 단거리 자체에서도 순발력을 좀 꾸준히 보여왔던 전력으로 스피드에 비해서 뒤가 좀 짧았던 것은 사실인데 직전 의도적으로 1600에 도전을 해서 많이 버텼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선두권 나서고 중앙권에서 막판 입상권과의 격차도 크지 않을 만큼 기대 이상으로 탄력을 보여줬던 모습이라서 어차피 빠른 마필 많지 않은 구도 속에서 대호질 안쪽에 있는 골든샤프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바깥에서 최대한 힘한배를 한 이선 전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11 링잉 플라잉의 스피드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인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구력이 부족해도 아주 현격하게 부족한 말이죠. 직전에 1600 거리는 오히려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편하게 선두 자리 차지하고 레이스를 풀어갔습니다만 여전히 뭐 막판에 무너지는 걸음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안쪽에 2번 골든샤프라는 걸출한 선행마가 있죠. 11번 링잉 플라이는 아직은 모래 민감성도 내포하고 있는 말이고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도 없는 조건입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조건에서는 더욱더 졸전을 펼치는 말이죠. 선행마 중에서는 2번 골든샤프 한 마리만 보고 있고요. 10번 대호질주나 6번 대응시대 등등 종반 그래도 탄력적인 걸음을 갖춘 말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따라가서는 다소 어려운 11번 링잉 플라이는 여기서도 제외하는 마필입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에 대한 생각 저 역시 MC의 설명과 이견이 없습니다. 10번 대호질주가 백동일 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직전에 방해 여파도 있었고 늘어난 거리가 굉장히 유리한 말로 판단하는 만큼 선입부 뒷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시대도 동의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11번 링잉 플라잉이라는 말은 백동일 위원과 의견을 함께 하고 싶은데 앞선에서 줄어든 거리인 만큼 버틸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7번 엘버트 킹이라는 말도 복병이지만 이번 경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분명히 최근에 컨디션을 올라온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최근에도 1600m라는 거리가 또 앞선이 버텨내는 그런 흐름의 어떤 구도의 경주에서 올라오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겼는데 오히려 거리 줄였지만 이번 경주 앞선이 무뎌질 가능성도 꽤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이번엔 7번 엘버트 킹 양호한 훈련 모습으로 추임력 발휘해 볼 기회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7번 엘버트 킹의 복병으로서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1600m라서 그래도 끝걸음에 여력을 보였습니다. 줄어든 거리에서 추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려봤고요.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선행마 중에서는 이번 골든샤프는 편한 선행이기 때문에 1승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겠고 그 중간권의 선입권도 은근히 탄탄하고 결정력 좋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7번 엘버트 킹은 줄어든 거리에서는 더더욱 추입하기가 어려운 마필로 평가합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요. 적정 거리 출전에 종반 결정력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월등한 말로 평가합니다. 10번
대호 질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 미승리마 경주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래도 계속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면서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직전에 최단거리 입상했던 전력도 있죠. 하위 등급에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및 펼쳐지는 전개 양상이 입상 성패를 좌우하리라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이른 타이밍에 부산 3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이후에 훈련 모습상 가장 변화가 뚜렷한 말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믿음으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로 강조드릴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뷰티풀 코리아입니다. 직전 경주 나름 관심을 받았던 말인데 체중이 당일에 더 빠지면서 저조한 컨디션 속에 최악의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후에 가벼운 근육통은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는 재정비 차원의 휴양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휴양 이후 3월부터 훈련을 재개했는데 정말 활기 넘치는 최상의 컨디션에 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센 자마다운 스피드 매우 잠재력 뛰어난 말로 판단이 되는데 이미 1300m 경험도 있고 이번 경주 가장 앞선에서 경쟁력 높은 편성을 만났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9번 기마부대장과 11번 의승지킴이, 안쪽에 있는 5번 매치위너 정도가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 9번 기마부대장 같은 경우는 몰에 안 맞는 전개,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앞선에 가담하는 전개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빠른 말이 적기 때문에 전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5번 매치위너와 11번 우승지킴이 같은 경우도 스피드가 좋은 선행형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 모두 아직 어린 말인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컨디션 상승세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휴양 단연 이후에 최상의 컨디션 속에 앞선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는 10번 뷰티풀 코리아를 중심으로 당일 상태까지 체크해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방송 추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번에도 좀 이번 경주도 어찌 보면 좀 과감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기도 자체가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번 경주도 변화를 포착한 그 마필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 좋고 나머지 말씀하신 마필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는데 뷰티풀 코리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말인데다가 지금 14주의 휴양이에요. 이 마필이 데뷔전 때는 447kg의 부중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4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계속 체중이 감소하면서 직전의 경주는 417kg까지, 그때와 다르게 30kg나 부중이 계속 체중이 빠지는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경주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휴양 자체가 이마필에게 어떻게 훈련 패턴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만에 하나 이마필의 당일 체중이 좀 더 빠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상대적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예,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당일 상태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쨌든 판단할 때 이 말이 휴양을 다녀와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당일 체중도 불어났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당일 상태가 이 말이 체중이 더 빠졌다면 그거는 이 말이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어떤 것에 오히려 반대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앞선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외의 말 9번 기마부대장과 11번 우승지킴이, 이 두 마리 중에서 가장 당일 상태 좋은 말을 중심마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현장에서 꼼꼼히 마필의 상태 체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운영이라면은 이 마필에 대한 중반 이후의 역습 자체는 좀 기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6번마 스마트 위너죠. 이 마필도 저는 제 기억이 맞다라면 최승진 위원님께서 직전의 경주 기대가 되는 변화 세력으로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3위권까지 주폭을 보이면서 올라왔어요. 주폭 나쁘지 않았고 거리에 대한 적응력도 충분히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실바기수의 연속 기승이라면 좀 더 무섭게 다가설 수 있는 6번 스마트 위너. 이번 경기 안 될 일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네, 백돌 의원이 언급하셨듯이 변화가 좀 포착된 말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어쨌든 변화는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 이 지금 말씀드렸던 변화가 포착된 제가 이번 경주 추천드리고 싶은 말에 비하면 이 스마트 위너는 직전 경주 이상의 어떤 변화가 포착은 되지 훈련 모습상 변화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의 경주력이라면 이번 경주도 입상까지는 좀 검증이 아직은 더 필요한 성장이 조금 더 필요한 말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다른 말들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그 전개 영상을 좀 디테일을 살펴보니까요. 이 10번 뷰티풀 코리아가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인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투 위원이 뭐 체중이 더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에 따라서 높게 평가하느냐 아니면은 좀 약하게 평가하느냐 그 부분 쟁점을 떠나서 저는 10번 뷰티풀 코리아하고 과연 여기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큽니다. 일단 안쪽에 3번 메이저 파워도 모래를 맞으면 들뛰는 마필이고 최근에 그 빠른 선행마구도 강한 앞선의 레이스 구도 속에 좀 아쉬움을 안겼습니다만 모래 다소 이제 민감한 말이기 때문에 코스 안쪽에 아예 선행으로도 치고 나설 수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 순간 스피드는 요 10번 이 뷰티풀 코리아보다 결코 떨어진 마필이 아니라고 보는데 최성진 의원, 요 3번 메이저 파워의 선행 가능성하고 이번에 입상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네, 3번 메이저 파워도 이제 선행형 말로 판단이 됩니다. 편한 선행을 나섰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아직 뭐 그렇게 경주 경험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말이기 때문에 4번밖에 안 뛴 말이기 때문에 변화 여지는 있다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경주 3번 메이저 파워와 함께 5번 매치 위너, 외곽에 있는 9번 기마부대장, 10번 뷰티풀 코리아, 11번 우승지킴이까지 앞선에서 이 5마리 정도가 좌우를 겨룰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300m에서 좀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현저하게 지구력에 대한 부족함을 지금까지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 3번 메이저 파워가 또 초반 스피드 자체가 이 상대말들에 비해서 그렇게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전개 자체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6번 스마트 위너와 함께 직전에 뛰었던 말이 있죠. 1번 액턴 스마일입니다. 1번 액턴 스마일은 직전에 외곽 11번 게이트 배정에 외곽에서 자리 못 잡고 어려운 전개 운영을 펼칠 수밖에 없었죠. 중위권 외곽을 돌고도 막판에 당시에 스마트 위너와 함께 올라오는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직전에 11번 게이트였던 액턴 스마일이 이번에 1번 게이트라는 말이죠. 선두권을 그리 강하게 평가하지 않는 가운데 이 1번 액턴 스마일이 직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자리 잡고 전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1번 액턴 스마일 이번에 입상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번 액턴 스마일도 얼마든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말인 만큼 향후 기대가 되는 말입니다. 뭐 아직 3번밖에 뛰어보지 않은 말이기도 하고 다만 제가 직전 경주 이 말을 언급을 드렸단 말인데 좀 아쉽게도 좀 입상에 실패하는 모습 하지만 가능성은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 1번 게이트가 저는 오히려 이 말이 초반 스피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외곽에서 직전처럼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구도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1번 게이트라면 최후미까지 밀릴 어떤 위험성도 또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3경주는요. 논란 소지가 상당히 높은 만큼 환수 또한 기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주입니다. 뭐 당일 중심마 변경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셨는데요. 여튼 최성진 의원은 10번 뷰티풀 코리아가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 속에 기대치가 높은 말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도전권들 직전 대비 거리 변화, 경주권의 변화 등등 또한 컨디션의 변화가 포착되는 마필로 엄선해서 알짜배기 마필로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3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암말레이스 최단거리 1000m입니다. 역시 직전 데뷔전부터 출중한 기본 기량을 보인 한두의 말이 이번에 재연투에 도전하는 양상이고요. 데뷔전 치르는 몇 두의 신마들의 전력, 충분히 주행심사 때 기본 기량을 출중하게 보여준 마필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이 신마들 중에서는 정말 실전에서 바로 통할 전력이 어떤 말일지 그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 이 4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4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안마란장 경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최단거리 12마리 풀게이트 접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실전 잠재력이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은 전력들이 대부분인 것은 맞는데 직전 경주를 통해서 자기만의 잠재력을 입증해 주었던 또한 코스의 이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중심 마필이 좀 챙겨 나와주는 구도라서 역시 이번 경주는 그 마필을 필두로 현명히 풀어나가실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후착에서 어떤 마필에 집중을 하느냐가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구도예요.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은 바로 안쪽에 있는 1번 마 반지의 요정이죠. 주행심사도 인코스에서 가능성 있는 모습으로 충분히 잠재력을 입증했었고요. 데뷔전 역시 차분하게 이익권을 유지해주면서 전체적인 잠재력을 입증해줬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역시도 초반에 착지가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착지가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차분히 몰아서 2선까지 그리고 끝까지 나름 근성이 있었던 모습을 지켜냈었죠. 데뷔전보다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것이 이번 유닛의 핵심입니다. 마필의 훈련 상태라든가 스피드감 자체가 몰라보게 더욱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상대는 더 약해졌죠. 코스는 더 좋아졌습니다. 모든 이 경주 편성에서의 조건이 1번 반지의 요정에게 유리하게 편성이 돼버렸어요. 빠른 마필들도 많지 않은 이번의 구도라면 1번 반지의 요정은 여기서 우승 가능성도 가장 높은 마필로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6번마 럭키투게더 그리고 9번마 투투웨이, 10번마 반지의 질주라는 신의 전력이 눈에 띄는 구도인데요. 자, 6번마 럭키투데이란 마필은 이제 능력 미달 때문에 2번만에 이제 주행 심사를 통과했는데 통과했던 시점의 모습은 안정감이 상당히 보여주고 있어요. 디바이드 윈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필이 직전에 재검을 치르고 나던 능력 마필인데 직전에 재검이 44주 만에 출전을 해서 공백전 바로 입상을 얻었습니다. 그때만큼 이 상태가 좋았던 주행심사였는데 천년의 약속, 오룡, 재검 마필들 사이에서 선입 4선을 따라가더니 끝끝내 그 걸음을 지키고 운영을 해나갑니다. 무엇보다 지세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던 마필이고 훈련 시 성과도 역시 상당히 여유가 좋아진 모습이라서 6번 럭키투게더의 잠재력 우선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대보다 실망감이 큰 외곽 9번마 투투웨이 2번 만에 입상을 거뒀던 모습이었는데 3전째는 인코스에서 선두권을 공략에 나섰지만 실패를 했고 직전 경주는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고 고전을 했었죠. 다실바 기술하면 그 부분을 해결해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직전의 부진의 원인은 마필의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 최외곽에서 이탈은 분명히 나왔는데 코너에서 이제 약간씩 외측으로 기대고 사행하는 것을 기승했던 전지구 기수가 제대로 잡아내질 못했었죠. 다실바 기수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마필을 자여하고 해줄 수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훈련 성과 의지 보였던 도마 투투웨이도 가능성 있는 모습 기대를 걸 수 있고요. 10번만 반지의 질주란 신의 전력은 이제 1번 반지의 요전과 함께 동일 마주 출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비슷하죠. 반지의 질주란 마필도 이제 주행심사 내내 열감이 있었는데 다만 전개가 과연 어떻게 나와줄지 좀 고민은 되긴 해요. 하지만 상대에 앞서 소개드렸던 마필들을 배제하고는 강한 상대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 마필의 단점 자체는 주행심사에서 초반에 너무 강하게 몰아서 선두권에 가담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좋았어요. 전체적인 중성이나 탄력, 훈련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잠재력이 좋았던 10번 반지의 질주. 이 마필은 당일 외선에서의 주로 조건이라든가 마필 상태만 맞아 떨어진다면 충분히 복병에 해줄 수 있는 전력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데뷔전 충분한 자기만의 잠재력을 입증해줬고 지금 상대와 전개 조건까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1번마 반지의 요정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정말 강하게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다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1번 반지의 요정의 1번 게이트에 이변이 없는 한 선행 버티기 가능성 저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9번 투투웨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심하게 외측으로 기댔는데 정상적인 전개라면 이 편성이라면 후착 도전 가능한 말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10만인 6번 럭키투데이와 럭키투게더 그 다음에 10번 반지의 질주
그중에서 6번 럭키투게더를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는 10번 반지의 질주 같은 경우는 백동현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행심사 모습에서 초반에 강추진을 하고 선행을 한 후에 보여준 경주력이었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하다라는 판단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강하게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데뷔전에서 좋은 능력 보였던 1번 반지의 요정이 이번엔 게이트 여건도 더욱 유리해졌고요. 초반 전개에서 앞선 장악에도 가능해 보입니다. 동일마주 출전은 10번 반지의 질주가 주행심사 때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이며 코너에서 선행 나서서 레이스를 펼치며 자 마지막까지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 주행심사 통과했는데요. 아무래도 1번 반지의 요정과 10번 반지의 질주 이 두 마필의 경합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동일마주의 동반 출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1번 반지의 요정이 직전에 보여주었던 초반 그 순간 스피드라면은 충분히 안쪽에서 선두주도 레이스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평가입니다. 직전엔 착지불량하고도 당시 파이널 룰즈라는 능력 선행마 외선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했던 1번 반지의 요정은 당연히 중심권의 마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6번 럭키 투게더도 재검마와 함께 뛴 주행심사 때 기본 기량을 충분히 보였던 말이라 데뷔전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9번 투투웨이는 얼마만큼 기대는 악벽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가리겠는데 아무래도 악병마 제어에 능한 다실바 기수 기용이라면 9번 투투웨이 당연히 기대치를 높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4번 밀리언비트가 주행심사 때 그래도 기본 기량 충분한 출중한 기량을 선보였던 말인데 직전 데뷔전에서는 출발의 연마필과 추돌로 주춤, 미러 인코스 3선입 타면서 다소 초반 전개가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 자리 잡는 과정에서도 힘 소진이 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만큼 무너졌는데 4번 밀리언비트가 이번에 실전 2전째 게이트도 안쪽이고 초반에 2선 자리하기에도 상당히 수월해진 가운데 실전 변화의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복병 전력이라 평가가 되는데 자 백동일 의원 4번 밀리언비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제 한두 더 꼽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은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4번 밀리언비트 똑같이 이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 마필 자체가 바깥쪽에 있는 10번 반지의 질주하고 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주행심사 때 이 마필 자체도 정말 강한 추진을 몰고 나갔었죠. 강한 추진을 몰고 나가서 2선 외곽 가담한 이후부터는 걸음이 좋았는데 데뷔전에 막상 투입이 되고 나서 추진을 해보니까 상대 페이스에 밀리고 나서부터는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1번 반지의 요정이 분명히 밀리언비트보단 빠르고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이 이제 선입가담을 좀 더 빠르게 해둘 걸로 판단이 되고 물론 이 마필의 잠재력 자체 한 번 뛴 걸로 무조건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상대들과의 비교 순서에서는 좀 밀릴 수밖에 없더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이 마필의 당일 상태가 정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가치는 아예 무시할 수 없다. 좀 열어는 두고 싶지만 지금의 현상 구도에서는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 4경주 앞말 최단거리 1000m 레이스는요. 경주 여건과 코스 이점, 전개까지 3박자가 고루 걸맞는 마필이죠. 이미 직전에 데뷔전 입상 전력 있는 1번 반지의 요정을 중심마로 재차 강조를 드리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신마 중에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선두력의 강점을 지닌 순발력 좋고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한 마필 이두가 이번에 승급전에 나서는 형국이고요. 직전에 악벽이 교정되며 입상을 차지했던 상승세의 마필도 출전하는 형국입니다. 최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직전에 그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했던 말이 이두가 이번에 어떻게 전개 양상이 나타날지 또한 직전에 회복세 전력 보인 말은 어떤 연투의 가능성이 있을지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스피드 좋은 말이 몇 마리가 동시에 출전하고 있고 따라서 그중에서 훈련 상태가 가장 좋은 말 한 마리가 눈에 띄기 때문에 승급전이지만 중심마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12번 파이널 룰즈입니다. 사실 이번 편성이 능력차가 엇비슷한 앞선에서 전개하는 말들이 능력차가 엇비슷하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접전 편성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가장 훈련 상태 눈에 띄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주에 출전할 거라고 믿고 있는 12번 파이널 룰주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판단으로 중심마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8번 수처작주라는 말도 오랜 부진을 깨고 직전 경주 오랜만에 준수한 경주력으로 입상을 거뒀습니다. 장기간의 컨디션 난조를 이제 벗어난 만큼 충분히 양호한 모습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훈련 상태도 여전히 양호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직전 경주력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도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4번 용연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 1월 11일 경주 때와는 워낙 다른 훈련 모습이 관찰이 됐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를 드렸던 말인데 믿음에 부응해 줬습니다. 직전보다 더 좋아진 모습은 사실 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하지만 직전만큼만 뛰어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또 한 번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으로 도전 가능한 말로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복병으로는 11번 스윗맨이 눈에 띕니다. 단거리가 유리한 말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말이 초반 스피드 자체는 사실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등급에서 선행이 힘들기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줄어든 거리에서는 추임력을 발휘한 경우가 많았고 꽤 있었고 작년 10월달 경주에서도 약한 편성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모래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충분히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로 상태 좋아진 만큼 강조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앞선에 나설 스피드 좋은 말들 중에서 그중에서도 유독 컨디션이 눈에 띄는 12번 파이널 룰주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순위의 차이도 있고 후순위의 마필들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4번 용현 자체가 이제 직전이 4번째 출전이었는데 그동안 1300m를 뛰다가 아예 1000m를 거리를 줄이자마자 마필 자체가 변화가 왔거든요. 초반 몰았을 때 반응도 좋았었고 흐름을 따라가는 스피드뿐만 아니라 직선에서 구간의 여유도 좋았기 때문에 용현 같은 경우는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가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저는 승급전이라도 이 마필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수처작주, 모래에 안 맞는 자리에서의 자리 선점이라면 여기서도 가능할 것 같고 저는 복병권에서 한번 댄싱 블레이즈란 마필 자체는 이제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게 분명히 느껴져요. 댄싱 블레이즈는 데뷔 초반에 얻어도 추위권의 습성, 단거리 추입 습성에서 선두권 가담이 가능한 선의권의 경주 운영도 해내면서 연투를 끌어냈었던 전력입니다. 최근에 상태가 좀 떨어지면서 고생을 했지만 직전 경주부터 분명히 걸음이 살아났고 훈련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선의 가능성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만 한번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12번 파이널 루즈가 데뷔 후 2번의 경주가 모두 선행이었잖아요. 지금 이 마필도 승급전에다 매사는 선행을 못 나서기 때문에 또한 이마필은 항상 진입 훈련기를 가지고 있는 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마필이 만약에 지금 이번 구대에 선행에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연투에 대한 불안 요소를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번 파이널 루주가 사실 1월 18일 경주 이후에 2월 달에 경주에 출전을 하려다가 진입을 거부하면서 출전이 제외됐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를 통해서 그 진입 거부의 어떤 악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상 발주까지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행을 나서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안쪽에 있는 말 중에서 4번 용현, 그 다음에 8번 수처작주 정도가 그 외에도 빠른 말이 한두 마리는 있지만 특별히 이제 4번, 8번 이 두 마리가 경쟁 상대 선행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번 파이널 룰주가 어쨌든 저는 이번 경주를 앞둔 훈련 모습을 봤을 때 워낙 활기 넘치는 컨디션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꼭 선행을 단독성을 나서지 않아도 모래 안 맞고 차라리 외곽에서 선행이든 아니면 선행마 옆에서 모래 안 맞고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에서 우위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최성진 위원님께서 분명히 파이널 루즈가 선행을 못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인정해 주신 거네요. 좋습니다. 1번 신흥장수 한번 여쭤볼게요. 이마필이 계속 저는 아른아른 거려요. 어찌됐든 이번 경주에서 코스 이점 속에 가장 빠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이 신흥장수가 되겠죠. 어차피 용현 같은 경우에는 신흥장수를 넘어서는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것이 유리해 보이고 수처작주도 모래 안 맞기 위해서는 선행을 가는 것이 좋지만 앞서 있는 마필들을 넘어서서 무리한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전개가 좀 어울려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흥장수는 코스 이점 속에서 직전 생각보다 많이 버텼어요. 여유도 많았고요. 인코스 이점 선행 나서준다라면 결코 이번에도 무시 못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 배제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번 신흥장수는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초반 스피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중속 자체가 조금 이번 편성에 나서는 경쟁 상대 선행말들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말들과의 편성에서 편하게 선행을 나서고 경합 없이 버텨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는 선행을 나서는 것도 그렇게 수월하진 않아 보이고 선행을 1번 게이트의 이점으로 나선다고 해도 이 말이 2월 1일과 1월 4일 날 보여줬던 앞선에 타이트하게 갖다 붙였을 때 결국에 막판에 무뎌지는 모습이 마찬가지로 이번 편성에 재현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직전 같은 편한 선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금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과연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설까요? 공교롭게도 직전에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우승하고 이번에 5등급 승급전 나서는 3두의 마필이 모두 선행 강공 작전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들이죠. 1번 신흥장수, 4번 용현, 외곽 12번 이 파이널 룰즈. 이 중에서 분명 한두만이 선행을 나설 겁니다. 여타의 두 마필은 과연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 어떤 경주 능력을 보이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8번 수처작주가 작년 3세마 시절 4월 달에 기대는 악벽을 심각하게 노출했던 말이에요. 작년 11월에 그래서 국악 자급한 승인 장구를 착용했고요. 올해 1월 경주부터는 망사 눈가면까지 착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전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였죠. 직전 당시 외선에서 2선 경합을 하면서도 직선에서 근성 있는 걸음으로 뚜렷하게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 속에 이 8번 수처작주가 직전에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5등급 무대에서 상대 강한 구도 속에서도 한계열 악벽이 제거된 상황 속에서 입상이었기에 8번 수처작주는 이번에도 연투 기대치가 매우 높은 말로 평가합니다. 12번 파이널 룰즈는 데뷔 후 2번의 경주 모두 선행 1순 입상을 차지했고, 자, 이 말은 망사 가면을 착용하고 계속해서 출전하기 때문에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요. 아까 최성준 의원이 잘 설명했는데 외선에서 머리 들맞고 2선 외곽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선보이리라 평가를 합니다. 자, 여기에 4번 용현도 여기서 직전에 순간 스피드 보강되며 선행 1순 압승을 거뒀는데 7번 약속대로가 있습니다. 이미 3월 1일 날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1300m 거리를 이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에 승급전에 1300m 거리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밀어서 서둘러 선입 작전을 펼쳤고 결승선 전방 한 250m 정도부터 거림이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리 내린 1000m입니다. 선두권 레이스 주도할 수 있는 선행형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경합으로 무뎌질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7번 약속대로가 중선위권에서 막판에 역습을 할 수 있는,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는데 오히려 요 하이페이스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최성진 의원, 요 7번 약속대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데뷔 이후에 지금까지 7번 약속대로가 보여준 모습상 그래도 스피드보다는 지구력에 좀 강점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거리 줄인 것에 대한 불안감이 그래서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직전에도 흐름이 좀 빨라지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른 19조 마방의 말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1000m라면 아직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말로 지켜봐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요.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12번 파이널 룰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이 1300m 6등급 6경주가 되겠습니다. 5등급 레이스고요. 최근에 주목을 받은 전력입니다만 다소 아쉬운 졸전을 펼친 말도 있고요.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으로 이번에 연투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 다각도로 봤을 때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혼재한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경주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추천 경주가 되겠네요. 12마리 1300m로 치러지고 있고 가장 자신감 있게 금요경마에서 붙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직전에 아쉬움을 털어낼 준비, 만반의 준비와 완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또는 흐름 또한 딱 맞아떨어지는
기본 능력 상승세를 기대하는 그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요. 후차권에서도 기대를 걸 수 있는 직전에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 전개 조건을 맞은 마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인사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이 바로 8번마 삼바 리듬이죠. 앞말입니다. 힘이 좋은 유형이에요. 스피드보다는 이제 중반 이후에 몰아가는 중속과 탄력의 여유가 강한 전력이죠. 데뷔전 적응 이후에 1300m 두 번의 경기를 연이어서 입상을 거둡니다. 첫 도전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중후미권까지 쳐졌다가 코너 외선 나와서 주먹만으로 이겼고요. 그 다음 경주도 진로가 약간 발주도 늦고 진로 또 막혔어요. 또 처진 전개에서 바깥쪽 나오는 주먹으로 보통 이제 순말들도 하기 힘든 전개를 펼치면서 입상을 거뒀던 것이 바로 삼바 리듬입니다. 그만큼 힘이 좋았던 유형이었기 때문에 직전에 1600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여론이 모아졌었고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초반 주행이 말끔하지 못한 삼바 리듬이 너무 긴 거리 자체에서 마필과 기수가 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한 발 있는 그 예전에 그 전에 보였던 칼칼한 모습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줄였습니다. 적인 거리는 1300m로 내려왔고 훈련 상태 그리고 안장까지 기수까지 교체를 했어요. 레이스 흐름도 강하지 않고요. 삼바 리듬은 여기서 멈출 마필이 분명히 아닙니다. 주폭 좋고 상대 좋고 흐름까지 좋다라면 여기서는 우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강력한 편성의 노림수의 중심 강하게 소개드립니다. 후차권 도전권 바깥쪽 10번마 하비스트 골드, 안쪽 2번마 광화문 시대, 그리고 9번 아이언 워리어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 10번마 하비스트 골드는 꾸준하게 힘이 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선에서의 가담뿐만 아니라 내측에서 모래 맞는 전개에서도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의 경기는 정말 아쉬웠죠. 전개 정말 잘 풀었었어요. 내측에서 무리 없이 3선 가담하면서 직선구가 추진의 타이밍도 딱 나오는 찰나에 당시 우승을 했었던 골든나이트 때문에 진로가 살짝 막히면서 바깥으로 나왔던 그만큼 2위를 차지했던 메이저선에게 덜미를 잡혀버렸죠. 이번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외선에서 상대를 보면서 흐름을 쫓아갈 10번 하비스트 골드의 기본 회복세, 성장세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데뷔 초만 하더라도 좀 마필 자체가 좋지를 못해서 거세하고 휴양을 다녀오고 난 이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던 2번마 광화문 시대가 1600m를 극복했던 전력이죠. 아쉽게도 직전의 경주에서 폐출혈이 발생을 하면서 좀 고생을 했지만 재건과 훈련 당시의 모습은 스피드감에 의외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빠른 마필이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게이트 조건이 좋은 2번 광화문 시대 회복세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요. 7번마 기쁨데이란 마필 자체가 직전 경주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당시 이제 이 마필은 직전의 경주가 첫 승이에요. 예전에 단거리에서 입상 권력이 있었지만 늘어난 거리에서 계속 적응을 못하다가 직전에 1300m에서 입상을 거뒀는데 정말 힘든 전개였죠. 정말 초반에 양념 마필과 충돌 속에 전개도 밀리고 후미까지 처지고 직선 중앙에서 그 걸음 하나만으로 올라온 마필입니다. 기쁨데이란 마필 자체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기점으로 띄워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의 결정력이라면 이호시키스의 연속 기승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9번마 아이언 워리어란 마필은 당일 상태 확인은 필요해 보이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직전 1600 거리가 아쉬웠던 기수와의 운영이 아쉬웠던 8번 삼바리드 모든 조건이 맞춰졌습니다. 이 마필 필드로 자신 있는 압축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해 보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지만 이 말들의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이 한 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동일 위원이 마지막에 짧게 언급을 해주신 말인데 9번 아이언 워리어입니다. 당일 상태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이상으로 또 가능성이 높은 말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직전 경주는 경합 속에 결국엔 막판에 무뎌지는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자체가 꼭 선행을 나서야만 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외곽이나 안쪽에 빠른 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는 편성까지 잘 만난 만큼 앞선에서 자리를 잡기에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전처럼 경합 후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앞선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적절한 포지션에서 전개를 해줄 가능성이 있는데 9번 아이언 워리어는 언급해 주셨던 그 당일 상태 체크 이상의 어떤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당일 체크가 우선입니다. 전 분명하게 이 9번 아이언 워리어는 당일 체크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의 경주가 내측에서 발주가 초반에 그렇게 빠르게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크게 늦바른 것도 아니었었어요. 최적의 전개를 풀어나가면서 선행권을 장악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 구간에서 무너졌죠.
결국에는 마필 자체가 부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좀 평가를 내립니다. 56.5의 부중, 분명히 이 마필한테는 무리가 갔다는 평가고 이번 구도에서 빠른 마필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직전부터 게이트 조건이 불리해졌다는 것도 맞아요. 안쪽에 있는 광화문 시대 보배 드림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아이언어리가 의지를 가져준다면 선행도 분명히 가능하지만 직전 경주 분명히 무너졌던 모습 자체는 실망감을 분명히 크게 팽배하면서 몇 년 만에 최고 이변을 발생했던 그 주역이 됐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이언 워리어란 마필 자체는 당일 상태, 주로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전에 정말 그 아쉬운 경주 능력을 보였던 이두의 마필이 바로 10번 하비스트 골드와 9번 아이언 워리어죠. 9번 아이언 워리어는 직전에 골든 나이트의 메이저선 10년 만에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당시 하비스트 골드는 직선에서 골든 나이트한테 전개가 막혔습니다. 진로가 그만큼 진 거예요. 저 당일 추천을 드렸었는데 정말 땅을 치고 정말 아쉬웠던 개인적으로 그 기억이 나는데 10번 하비스트 골드는 자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리라 봅니다. 악재를 떨쳐내고 10번 이 하비스트 골드 다시금 강조를 드려보겠고 9번 아이언 워리어는 자 최성진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설명 그 백동원이 잘 해주셨어요. 직전에 선행은 나섰습니다. 압박 받는 조건은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반템포 늦발하고 무리한 선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초반에 밀어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심한 배가 안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직전에 좀 무뎌진 아쉬움. 이번에 2번 광화문 시대나 4번 보배 드림 등 안쪽에 빠른 말이 있습니다만 외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기 때문에 9번 아이언 워리어 이번에 반가지 큰고리 제갈 승인 장구까지 착용하고 출전하는 만큼 직전에 출전을 만회할 듯한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9번 아이언 워리어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 잠깐 언급해 주신 4번 보배 드림도 직전에 1600m 거리 12월 30일 경주였죠. 다소인데 직선에서 진로가 막히는 부분도 있었고 이후 공백 이후에 출전합니다. 초반에 선두권에 수월하게 자리할 수도 있는 유리한 조건이고 거리도 1300이라면은 이 4번 보배드림도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이 연여 4번 보배드림 어떻게 평가하세요? 선행권을 나서는 마필이 이제 광화문 시대부터 4번 보배 드림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아이언 워리어 이 3두 자체가 기본적인 순발력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이 3두의 상태 자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저는 이제 무선이었어요. 아이언 워리어는 분명 기본적인 가벼움을 유지해 줬기 때문에 우선 당일 상태를 체크해보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광화문 시대에는 패츄레리 여파가 있었지만 재검과 훈련 당시 마필이 가벼웠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4번 보배 드림 같은 경우에는 휴양을 다녀온 모습인지도 불구하고 상태가 많이 떨어져요. 분명히 훈련 시 모습이나 가벼움 자체는 기존에 보였던 모습들과는 다르게 좀 늘어지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훈련 상태가 떨어지는 보배드림 같은 경우는 저는 이 3두 중에서는 좀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는요. 직전의 인기 데뷔 출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말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8번 삼바 리듬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 졸전 만회할 수 있는 말이 될지 아니면은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말이 될지 그 부분을 정확히 옥석을 가려내서 백동일위원회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부산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명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승부의 분수령을 만들어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7경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세 전력을 보이는 단거리 강자급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11번 진짜 강자입니다. 직전에 진짜 강자다운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줬던 말이죠. 당시 쏜살이 이끄는 그 선두 하이페이스 최외곽 게이트에서 적극적으로 2선 전개를 펼쳤고 막판에 당시 쏜살에게 다소 진로 방해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막판까지 근성 있는 걸음으로 2차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거리 늘린 1200m 출전하는 가운데
뭐 안쪽에 9번 퀵무브 정도가 선행을 나설 듯하고요.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다시 한번 이 선에서 유리한 전개 응수가 가능한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11번 진짜 강자를 중심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7번 아일캣이 지난 1월 경주에 실격, 정지 1견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에 환골탈태한 면모로 직전에 동거리를 입상했던 말입니다. 직전 당시가요, 아일캣이 입상 시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과거보다는 초반에 서둘러서 선입권에 붙여나가는 전개 펼치며 직선 외곽에서 아주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던 말이죠. 하이페이스 가벼운 주로에서도 한 박자 빠른 스퍼트를 단행하며 동거리를 입상했던 7번 아일캣. 이번에는 정우주 기수 기용으로 오히려 직전보다 1km 감량 혜택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적정거리 출전 7번 아일캣 도전 1순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9번 퀵무브가 선행을 나섰을 때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출발 이후 외측 기능 악돌과 추돌로 인해 발주가 초반에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늦발이었죠. 발주대 늦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대고 추돌로 후미로 처진 부분이 페인이었죠. 자, 이번에 발주도 보완했고요. 요 편성에서는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을 보고 있고요. 1순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는 9번 퀵무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번 오렌지 마린이 공백 이후에 직전에 복귀 전 충분한 회복수의 전력을 보였고 직전 당시 출발을 추돌 주춤했습니다만 약간 끌리면서도 앞선 3선 가담하는 순간 스피드가 향상된 가운데 막판까지 근성 있는 걸음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직전의 편성이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 통일한국이라는 걸출한 선행마가 이끄는 하이페이스였죠. 자, 그 편성에서 3차까지 했고 4번 오렌지 마린 이번에 정상주기 국악자급한 승인장까지 착용하고 출전하는 가운데 주행의 안정화까지 도모한 만큼 4번 오렌지 마린의 선정 기대치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는요. 자, 경합 선두 레이스에서도 하이페이스 강자급 마필임을 확인시켜준 요 11번 진짜 강자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의 상태가 우수하고 전개 유리한 마필로 엄선해서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예측이 되고요. 저 역시도 보는 시각 자체는 상당히 좀 비슷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강자가 이제 부중이 소폭 올라간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늘어난 거리에서 아직까지 실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마음에 몸내 걸리긴 하는데 상대가 많이 약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할 부분인 것 같고 아일캣이라던가 오렌지 마린 모두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상대 편성에서 좀 좋은 평가가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편성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깥쪽에 있는 8번 매직 퀵무브 정도 그리고 배달의 미닝 매직 스트리트 정도가 바깥쪽 외선에 있는 선행 마필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매직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편한 선두권이 아니면 좀 힘들어 보이고 퀵무브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거리에서 매번 D가 짧았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배달의 미닝의 최근의 모습은 지구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렸던 경주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안쪽에 있는 이 마필 무조건적으로 모래를 피한 전기에서 선행을 가야지 잘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살려볼 수 있는 이번만 발롱도로 이질한 마필을 질문을 안 드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마필 자체가 이제 답창 때문에 작년 9월달에 출전 제외가 난 이후부터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나와요. 상태도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 재검이나 훈련 때도 스피드감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고개가 높은 단점을 아직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는 운영이 설진도 유리한데 안쪽 내외선의 마필들은 분명히 느려요. 발랑도르 이지가 의지를 갖고 선행을 나서준다면 이 거리 자체는 버틸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작년 3월에 기대는 악벽을 노출했고 이후에 호흡기 질환으로 후두 성형수를 받고 이제는 좋은 능력을 작년에 이미 보였던 말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주행 중 고개가 높기 때문에 좀 편하게 선행을 받아내는 조건에서 능력 발휘가 가능해 보이는데 6월 15일 경주는 인코스 따라가는 전개로도 첫 승을 거뒀죠. 그 다음 경주가 7월 경주에서는 경합 선두 레이스 펼치며 무너진 아쉬움, 발굽질병 등으로 공백이 있습니다. 이번에 3월 9일에 주행 심사 시 건재한 면모는 보였는데 기본기는 충분하고 능력 발휘도 가능해 보이는 편성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공백이 발목을 잡을 듯하네요. 능력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라 공백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이번 발롱드리즈는 당일 예시장 컨디션 체크까지 좀 필요한 마필로 하지만 복병 가치는 당일 컨디션 좋다라면 열어둘 수 있는 마필로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선정하신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말씀해주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 역시 평가하는데 복병으로 한 마리 눈에 좀 띄는 말이 한 마리가 있어서 이 말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8번 매직 스트리트입니다. 이 말이 직전 1300m에서 늘어난 거리에서 앞선에 붙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 말이 앞선 전개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근성 있는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월 20일 경주에서도 그 당시 제가 판단할 땐 국산 4등급 경주치고는 거의 최강의 편성이 아니었나. 샌드타이거, 골드티켓 이런 말들과 함께 앞선에서 경합을 하는 막판에 무뎌지긴 했지만 이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1200m 무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고 앞선 상대마들이 그 당시에 비해서 크게 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8번 매직 스트리트 복병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편하게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레이스에서는 좀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따라가는 전개로도 입상했던 전력이죠. 최근에 맞상대가 이제 국산 편성, 국산마 그래도 뭐 좋은 능력을 갖춘 마필 그 편성에서 좀 무너진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편성이 더 강해졌다고 봅니다. 외산 강자들이 상당수가 출전을 합니다. 또한 이 9번 퀵무브가 원사이드 선행을 받아낼 듯하고 2번 발롱드레이지도 초반이 상당히 빠른 유형의 말이죠. 초반에 외곽에서 자리 잡기도 참 애매해진 가운데 맞상대가 강해졌기 때문에 차후에 국산 편성의 상대 약한 구도에 선두 장악 레이스가 가능한 편성에서 8번 매직 스트리트는 그 편성에서나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11번 진짜 강자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며 늘어난 거리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한 전력도 있고요. 이미 1600m 거리 검증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물론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펼친 말 이번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 자 다채로운 각도로 봤을 때 도전권 세력들이 상당수가 있어 보이는데 그 내용 종합해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 분석 경주 오늘 부산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가 출전합니다. 11번 프라이데이입니다. 승급 전에 거리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훈련 모습은 직전보다 분명히 더욱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잠재력은 아직도 충분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선 선입권 말들 중에 이 편성에서는 가장 여러모로 경쟁이 높은 말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번 시우 다운 더 트랙도 도전이 이번엔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불량주로 빠른 흐름, 직전 경주가 그랬는데 결국 적응을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거리가 늘어났고 직전보다는 분명히 주로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분히 올라오는 전개 가능한 만큼 이번 경주는 기본 능력상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번 장안질주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는 무리한 선행을 나서고 오버페이스로 막판에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경주 내용을 뜯어보면 나쁘지 않았다라는 판단인데 이 말은 모래를 안 맞는 전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직전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행을 무리하게 나섰는데 이번엔 외곽 게이트라면 선행 아닌 선입으로도 좋은 모습을 이미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차분한 앞선 전개 버티기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10번 스마일 팩터도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는 외측으로 기대면서 충돌하고 출발을 망쳤는데 저준주로였기 때문에 그냥 올라오다가 끝나버렸습니다. 1월 경주에서도 빠른 흐름에 너무 심한 경합 결국엔 막판에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늘어난 거리 최근에 뛰어온 경주보단 분명히 느린 흐름이 예측되기 때문에 앞선에서 깜짝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잠재력 한 수 위에 훈련 모습 최상인 11번 프라이데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심축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이견은 없는 구도예요. 워낙에 이제 현등급 상대 마필들 자체가 변화가 좀 더딘 모습들이라서 원래 19주 이제 프라이데이란 마필 자체가 데뷔 전 자체에서는 발주가 전혀 안 됐던 마필인 것을 감안을 하면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피드와 탄력 자체의 여유는 상당합니다. 빠른 마필이라면 좀 고민을 해도 빠르지 않은 이번 경주라면 연속 승급의 거리가 늘었다 할지라도 프라이데이의 선전 가능성은 저희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안쪽에는 이번만 알파킹 이즈란 마필이 기대보다는 좀 실망스럽긴 한데 직전에 거리 경험을 마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최적의 선입
을 가다 나설 수 있다는 구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있고요. 3번마 CU 다운 더 트랙에 대한 생각은 같습니다. 또 이마필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29조에서 이제 28조로 올해 작년 11월 달에 11월 18일, 11월 11일 경주 이후에 이적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준비를 해주면서 직전에도 완벽한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거뒀죠. 예전에 용암담은 선입권에서의 가담 능력도 춘역배에서 보여줬던 전력입니다.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는 최외선에서 자리도 못 잡고 최후위권에서 처진 전개를 펼치면서 직선 주팍 하나만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기대 이상으로 마필이 빠르게 변하고 왔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용암담이란 마필은 그냥 바닥 추입이 아니라 선입권 가담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평가인데, 한번 용암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직전 경주 정말 깜짝 우승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 방송 추천 경주에서 컬린 판타지를 중심으로 강조를 드렸던 경주인데, 이말이 우승을 하면서 결국엔 적중을 실패하게 만든 좀 얄미운 저한테는 그런 말입니다. 어메이징 탑핏이 그 당시에 도주성 전개를 하면서 앞선이 굉장히 혼탑해진 툼에 추입을 했다라는 판단인데, 이번 경주도 사실 이말이 근데 백종현도 언급해 주셨지만 선입전개로도 예전에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중간한 전개로 아예 성적이 안 나와서 직전에 아예 바닥 추입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선입전개라면 장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고, 또 바닥 추입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직선에서 탄력은 보여주겠지만 또다시 입상까지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8경주는요. 최근에 연전 연승의 상승세를 보이는 11번 프라이데이가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합니다. 11번 프라이데이는 작년 7월에 데뷔전에서는 고착 늑발로 완전히 경주를 망쳐버렸는데 이후 공백을 가졌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발주에 전혀 문제없는 모습 가운데 능력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말이죠. 늘어난 거리도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11번 이 프라이데이가 되겠고요. 2번 알파킹 이지, 3번 CU 다운 더 트랙이 공희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펼친 말입니다. 3번 CU 다운 더 트랙은 최근에 계속해서 외측 사행하는 악벽을 보이며 직전 경주는 완전히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는데, 당시엔 불량주로 컨디션에 외곽 전개, 외측 사행을 했고, 이번에 구각 자급판 승인 자구 착용을 하고 출전합니다. 3번 CU 다운 더 트랙, 내재된 악벽을 제어하기 위해서 적절한 승인 장구, 구각 자급판 착용하고 출전하기 때문에 직전에 인기 대비 출전을 충분히 만회할 듯합니다. 3번 CU 다운 더 트랙이고, 2번 알파킹 이지가 역시 직전에 1600m 첫 도전 인코스 최적의 전개를 펼쳐냈습니다만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이 있는데 당시 인기 1위였죠. 자, 직전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고 알파킹 이지 직전에 3월 8일 날 기승하고, 자, 당시 그야말로 컨디션 저하로 바로 서승훈 기수는 그 다음 경주 교체가 됐습니다. 당시에 알파킹 이지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승기수의 컨디션의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기승기수가 최악의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다라는 평가인데, 이번 알파킹 이지 서울에서 내려온 노련한 멀로 기수의 기용입니다. 또한 능력은 충분하다고 봐요. 자, 최성진 의원, 이번 알파킹 이지 이편성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분명히 잠재력은 뛰어난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관심을 정말 많이 받았던 말인데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당일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라는 판단으로 뒤로 돌렸던 말인데, 역시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C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수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알파킹 이지도 당일 컨디션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후에 훈련 상태의 변화가 별로 포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잠재력은 뛰어난 말인 만큼 최종 상태까지 확인은 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큰 변화가 없다라면 이번 경주도 좀 위험한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8경주는요.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말, 늘어난 거리에서도 기대치는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11번 프라이데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장거리 1800m 2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뚜렷하게 회복세 전력을 보이며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나갈 마필도 있고요. 착승권에 아쉬운 마필, 이번에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역시 어느 정도 입상
선입권 가능, 마필, 윤곽은 드러납니다. 과연 어떤 말이 중심되어야 할지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구경주입니다. 1802등급. 4월 5일이 이제 식목일이죠. 식목일 기념 경주로 편성이 됐네요. 구경주 자체에는 비슷한 능력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전개 우위와 지금까지 뛰어난 상대들과 흐름이 달랐던 마필이 분명히 출전하고 있어서 그 마필을 필두로 최선의 압축을 가져가야 될 편성으로 판단합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이 바로 3번마 콜옵더가드죠.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에다가 데뷔 초부터도 강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연전을 해왔던 전력이고 외선에서의 빠른 가담, 선행 그런 류의 운영을 해왔다라면 무엇보다 최근에는 각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선입작전을 많이 펼쳤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큰 전력이에요. 그 부분 자체가 이제 2등급에서의 이제 첫 도전이었던 작년 11월 달의 경주가 될 텐데 분명히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따라갔던 경주였습니다. 그 따라갔던 경주에서 모래에 대한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전체적인 안정감, 그 이후 바로 입상을 거두고요. 1월 달과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는 직전에 거리가 안 맞았고 그 이전의 경주는 경주 편성에서 전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었죠. 직전에 2000m에서도 외곽에서 추진 없이 가담을 하면서 선입권 가담을 하고 마지막 근성까지 콜옵더가드는 이제 흐름에 따라서는 선행, 흐름에 따라 선입뿐만 아니라 참고타는 한 발도 굉장히 유연성을 보여주면서 운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까지 좋고 거리까지 좋아진 이번의 경주에선 최근에 강한 상대를 피해온 3번마 콜옵더가드의 기본 능력은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입니다. 후시아권 도전권에선 8번마 스마트 프린스, 2번마 히든 챔프, 4번마 다르마 평가하고 있습니다. 8번마 스마트 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휴양 이후 몰라보게 마필이 달라지면서 1400m를 추입으로 1800m도 바로 통할 만큼 열악감을 보였던 전력이죠. 직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드렸던 정말 많이 참았어요. 너무 참아서 좀 경주를 보는데 불안했었는데 채찍을 대자마자 마필이 보여주는 주폭의 여유는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감량 조건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 맞춰 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좋은 스마트 프린스 성장 가능성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2번마 히든 챔프란 마필 자체는 휴양 이후에 이제 마필 상태가 많이 좋아졌죠. 일주일 나름대로 기대주였는데 한동안 좀 고생을 했지만 직전 경주 사실 뉴 레전드가 나오긴 했지만 상태가 좋아졌던 그 부분에 의해서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좀 더 기대치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따라갔어요. 상대 마필을 보내놓고 난 따라가겠다. 히든 챔프가 약간 이제 외선에서 처진 선입을 간 적은 있어도 저렇게까지 약간 이제 밀려있는 선입 작전을 펼친 적은 없었는데 2000m를 그렇게 타서라도 버텨냈었던 히든 챔프라면 1800m 선행 강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치를 넓혀볼 수 있는 부분이고 4번마 다르마라는 마필 자체는 고개가 높은 단점에 약간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는 습성이 있어서 자리 선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부중에 올라간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의지를 가지게 된다라면 선행권에서 딱 자리 잡는 2선까지는 가능해진 구도가 아마 다름하기 때문에 여기서까지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마필의 회복세를 기대를 걸 수 있는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최근 뛰어온 편성 자체 그리고 마필의 각질 변화까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3번마 콜옵더가드 편성과 전개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라고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 압축으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대동소이합니다. 우선순위의 차이만 있을 뿐 말씀해주신 네 마리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심마로는 4번 다르마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30일 1800m 경주에서 지금 편성에 함께 뛰고 있는 콜옵더가드 이 말을 상대로 이미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지만 아쉬운 정말 별 착차 없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쉽게 입상에 실패했는데 무엇보다도 거리가 부담 없다는 부분과 컨디션이 제가 볼 때는 이 편성에서 가장 지금 최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아쉬움은 이번에 서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3번 콜옵더가드는 충분히 1800m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고 8번 스마트 프린스도 승급전이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어떤 잠재력을 보여주는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히든 챔프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이후에 더 좋아진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양호한 모습 유지하고 있는 만큼 또 한 번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백동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편성상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말은 3번 이 콜옵더가드로 보입니다. 다수의 장거리 경주에서 충분히 능력을 보였던 말이고 이번에는 적임 최시대 기수 기용으로 직전에 3차기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듯합니다. 직전에 다소 늦추입이었는데 한 박자 빠른 스퍼트 충분히 기대가 되죠. 3번 콜옵더가드고요. 4번 다르마는 80의 레이팅, 그야말로
그야말로 최고 레이팅 여기서 가장 높은 부중 57의 부중인데 이런 말들은 좀 뭐 아니면 도죠. 또한 2등급 그 80 레이팅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히든 챔프는 직전에 전개에 다변화를 보이며 따라가는 전개로 입상을 했습니다. 4번 다르마가 가장 최고 레이팅이기 때문에 이번 히든 챔프는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 감량의 혜택까지 받죠. 직전 대비 2kg 감량이나 받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선행까지도 가능하죠. 2번 히든 챔프고 9번 바운드 코리아가 지난 2월 1일 경주의 뉴욕 망치에 이어서 2등급 무대 1800m를 입상했던 전력이에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다소 이제 높아진 부중도 있었지만 직전에는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를 해서 외곽 그냥 무빙성 전개를 했는데 자리도 못 잡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떨어질 대로 떨어진 52의 부중, 52.5의 부담 중량, 직전 대비 1.5kg 감량받았죠. 52의 부중에서 2월 달에 동거리를 입상했던 9번 바운드 코리아 경주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직전에도 큰 척차는 없었어요. 막판에. 백동일이 연주 9번 바운드 코리아의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게이트가 만약에 바운드 코리아가 안으로 들어왔다라면은 좀 염두가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바깥쪽으로 밀려난 이상은 저는 높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마방 자체에서도 바운드 코리아 자체에 대해서는 매번 그런 말을 하죠. 마필 자체의 악벽이 너무 심해서 그 부분을 잡아내는 게 초반에 잡아내는 게 관건인데 그 부분 쉽지가 않다라고 매번 주문을 하고 이제 인터뷰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멀루 기수가 이제 마일컵 때문에 내려가서 이제 금명만 구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이 마필에 기승하게 되는데 처음 기승하는 주로 조건에다가 처음 기승하는 이 마필 불리한 외선의 전개 조건을 한 번에 극복하면서 입상권까지 연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쪽 빠르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마필 넘어서기에는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도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구경주는요. 경주권이 유리해졌고 게이트 안쪽 왔죠. 적인 기수 한 장에 3번 콜업더 가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경주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거리에서 충분히 꾸준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말 한두가 눈에 띄고요. 최근에 졸전을 이번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중시권의 마필 바로 7번 정수시대입니다. 작년 데뷔전 경주부터 1600m를 선택해서 데뷔전 1600m를 선행 1순 우승했던 전력이에요. 자, 이후에 다소 이제 기복은 보였습니다만 자, 작년 8월 경주 이후에 공백이 있었고 올해 2월에 복귀 후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1600m만 뛰고 있죠. 특히나 직전에는요. 스톤골드가 이끄는 페이스 당시 승급전 무대에서 외선 2선에서 그렇게 경합을 하고도 막판까지 당시 우승했던 스톤골드와 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2착을 했던 말입니다. 직전 당시 이제 스톤골드는 편하게 선행을 나섰고 정수시대는 2선에서 타마필과 긴 구간 경합을 함에도 불구하고 종반까지 근성을 발휘했다라는 부분 한마디로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선보인 7번 정수시대 이번 경주 중심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9번 대지 챔프가 작년에 브리저스컵 대상 경주 출전했던 말인데 이후 일반 편성에서 연투 이어가다가 이미 1600m까지 현등급에서 입상 전력이 있죠. 지난 3월 3일 경주는 늦바라고 내치에 갇혀서 모래 맞고 주행 불량 악벽을 노출하며 완전히 무너졌어요. 직전의 능력 미달. 자, 절치부심 지난 3월 16일 날 주행 심사 치르며 건재한 면모를 보였고요. 오히려 게이트 외곽이기 때문에 직전처럼 내치 갇혀 모래 맞고 주행 불량 악벽을 보일 리가 없죠. 자, 9번 대지 챔프 옆편성에서는 선두권에서 레이스도 주도할 수 있는 만큼 직전의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말 9번 대지 챔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동방불패가 마방 이적 이후에 지난 2월 1일 경주에서 이제 실격 처분을 받았는데 역시 절치부심했고 직전에 1300m 거리 흐름 빠른 레이스 선두 2선 적극적인 전개를 펼치며 막판까지 아주 근성 좋은 면모를 보였습니다. 결정력이 보강됐고 컨디션이 뚜렷하게 회복된 말입니다. 마방 이적 이후에 이제는 재컨디션 찾은 이 1번 동방불패 늘어난 1600m 거리 이미 1600m 입상 전력도 있죠. 적정거리 출전 연투 기대치에 있는 1번 동방불패고요. 여기에 8번 K+1이 자, 역시 일반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말인데 직전 경주가 이 경남신문배 대상 경주 최강의 3세마를 이 결정하는 레이스에서 그래 착승권 성적을 거뒀는데 자,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죠. 8번 K+1까지.
자, 부산 10경주 라스트 경주는요. 바로 근성 막강하고 적정거리 출전하는 7번 정수시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이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해요. 7번 정수시대는 진짜 놀라울 만큼 잘 떴다고 저희도 평가를 합니다. 스톤골드를 보내놓고 당시 원래 3선이었어요. 3선 자리 잡고서 이제 안쪽 2선에 자리 잡았던 게 월드코리언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절대 너한테는 넘겨주지 않겠다. 너한테 잘해주지 않겠다. 코너까지 계속 막아주는데 그걸 그냥 가볍게 싸움에서 넘어가서 저만큼 버틴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잘 탄 거죠. 마펠 자체가 이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라서 저희도 인정해보고 싶고요. 대지 챔프에 대한 생각도 같고 일본 동방불패에 대한 생각도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페이스라면 7번 정수시대 K+1 그리고 대지 챔프 모두 일본 동방불패까지도 모두 선두권의 가세에서 자칫 잘못하면 싸워줄 수도 있는 구도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렇다면 따라갈 수 있는 온마 아드레신의 최근의 변화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2억에 가까운 고가 마펠치고는 걸으면 좀 아쉽죠. 1600을 첫 도전에서 바로 한 번에 입상을 거뒀던 전력인데 이후에는 흐름을 따라가려고 이제 무리하게 가담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걸음이 잘 안 나왔던 전력이에요. 하지만 직전이 중요합니다. 직전에 이 마필은 발주를 받고 나서 의도적으로 제어를 해요. 따라가겠다. 따라가서 한번 경쟁력을 발휘하겠다. 제어하면서 따라가서 한번 걸음을 발휘해 봤는데 통하죠.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도에서 아드레신 흐름을 따라가면서 충분히 선입이 한 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맞이했다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 5번 아드레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분명 갖춘 능력은 있는 말이 6번, 5번 아드레신이긴 합니다. 전개를 2월 달에 1600m는 다소 경합 레이스 앞선에 펼치며 무너졌는데 직전에 오히려 제어성 말머리로 참고 한 발 쓰니까 막판에 올라왔는데 그래도 당시 6마신 차였어요. 정확하게 자신에게 맞는 질주 습성을 갖추기 전까지는 다소 어렵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요 편성이 좀 강해 보입니다. 차후에 이제 선두권이 약하고 약체 편성의 노림수를 둘만한데 만에 당일 이 주로가 이제 무겁게 형성이 된다라면은 이 5번 아드레신 이 복병 가치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편성이 그래도 선두 선입권이 좀 강해 보이네요. 차후 편성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 9번 대지 챔프와 8번 K+1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데 중심만은 그중에서도 9번 대지 챔프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직전 그 대지 챔프가 3월 3일 경주는 제가 이제 방송 추천 경주 선정했던 경주였는데 저도 이 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지만 당일 상태가 저조한 모습이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진 데다 초반 스피드 떨어진 부분 때문에 초반 스피드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안쪽에 갇히고 모래 맞고 밀렸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 안쪽에 갇혀서 모래 맞을 위험이 없어졌고 컨디션이 분명히 매우 좋아졌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능력 앞서 있는 대지 챔프라면 충분히 이번 경주는 달라진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8번 K+1의 직전 대상 경주에서의 가능성 충분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4번 그레이스톰이란 말도 직전 경주 컨디션 회복된 모습으로 입상마와 큰 착차 없는 모습 보여준 만큼 1600m에서 이미 보여준 능력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6번 어록을 이번 경주에서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6세 앞말로 이미 걸음은 다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분명한 회복세 속에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가 선행말들 경합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편성으로 판단하는 만큼 직전보다 더 높은 경쟁력, 추진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6번 어록의 직선에서의 추진력 발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1600m는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길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합을 펼치면서 레이스가 풀려나가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편성에서는 9번 이 대지 챔프가 이제 원사이드 선행을 받아내리라 봅니다. 이 선에 이제 7번 정수시대가 있겠고 6번 어록은 선두권이 정말 치열하게 경합하고 완전히 무너질 때 어부지리 입상이나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살 앞말에 딱 3번의 입상 전력이 있는 그야말로 부진형 마필이죠. 맞상대 강합니다. 앞선도 강하고 6번 어록은 요 편성에서는 다소간 어려운 마필로 입상 기대치를 높게 볼 수가 없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네, 10경주는요. 막강 근성의 소유자 또한 적정거리 출전의 연투 기대치가 높은 7번 정수시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부산 일요일날 캐러컨 마일 대상 경주부터
기수들의 오른팔에 암밴드를 착용하고 레이스를 펼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촌각을 다투는 박빙의 승부에서 경마 팬들의 이 볼거리 신장을 위해서 이 오른쪽 팔에 이 번호 암밴드에다가 뭐 1번부터 16번까지 그 번호를 착용하고 출전시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경마 팬들을 위한 다양한 항공마사회의 그 시도 또한 볼거리의 향상을 위한 그 부분 상당히 저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항공마사회가 이 경마 팬들의 그 볼거리 및 다양한 그 권리의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